여러분, 73세 할머니가 한밤중에 5층짜리 고급 실버타운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캐리어에 옷가지를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복도 CCTV를 피해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누가 보면 무슨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제 이름은 박순자. 평범한 70대 할머니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실버타운, 월 관리비만 350만 원짜리 그곳에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왜 그곳을 탈출했을까요? 왜 자식들이 그토록 반대하는데도 그 천국 같은 곳을 박차고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버타운 후기가 아닙니다. 우리 노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가족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지 않으세요? 제가 얼마나 알아보고 다녔는데요. 큰아들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2022년 봄, 제가 70세가 되던 해였죠.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저는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죠. 큰딸 영희는 미국에 살고 막내 민수는 판교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들은 최고급 실버타운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병원도 바로 옆이에요. 식사도 호텔급이고 문화센터에 수영장까지 다 있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실버타운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로비는 5성급 호텔 같았고 제 방은 25평짜리 깔끔한 원룸형이었죠. 발코니에서는 한강이 보였고 가구는 전부 새 것이었습니다. 입주 첫날 저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청소할 필요도 밥 걱정할 필요도 없다니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감사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입주 3일째 아침 7시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7시 30분까지 식당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네, 제가 배가 안 고픈데요. 좀 더 자면 안 될까요? 규정상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새끼 식사를 모두 하셔야 해요. 저는 평생 아침잠이 많았습니다. 9시쯤 일어나서 느긋하게 차 마시는 게 제 아침 루틴이었죠. 그런데 여기선 군대처럼 7시 30분에 맞춰 식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 아침 7시 30분, 점심 12시, 저녁 6시. 딱딱 정해져 있었죠. 할머니, 저녁은 6시예요. 6시 30분 넘으면 식당 문 닫아요. 저녁 6시요? 저는 평생 저녁을 7시 30분에 먹었는데 갑자기 6시에 먹으니 밤 10시만 되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과일이라도 먹으려고 했더니 어머니, 객실에서 취사는 안 됩니다.
화재 위험이 있어서요. 간식은 1층 카페에서 구매하셔야 해요. 1층 카페에 사과 한 알 가격 3,000원. 저는 시장에서 평생 사과 한 봉지에 5,000원 주고 사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과 한 알에 3,000원이라니. 더 충격적인 건 외출 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외출하실 때는 1층 데스크에 꼭 말씀하시고 나가셔야 해요. 그리고 저녁 9시까지는 들어오셔야 합니다. 네, 제가 성인인데 통금이 있나요?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어르신들이 밤늦게 다니시다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보호받는 곳이 아니라 제가 관리당하는 곳이라는 걸. 어느 날 오후 저는 옛날 친구 정순이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수다 떨고 막걸리 한잔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갔죠. 시계를 보니 밤 10시. 어머, 순자야, 빨리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급히 택시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야간 당직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박순자님,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으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 순간 제가 마치 문제아 취급받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73세 성인입니다. 친구 만나서 늦은 건데 이게 뭐가 문제죠? 규정이 규정이니까요. 다음부터는 꼭 미리 연락해 주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실버타운에는 8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를 사귀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301호에 사는 박순자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501호 김영숙이에요. 저는 김영숙 씨와 친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식당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죠. 영숙 씨가 다른 어르신들과 제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 저번에 통금 어기고 늦게 들어왔다며? 규칙도 못 지키면서. 그러게요. 우리 같은 양반들이랑은 다른가 봐요. 양반들이라뇨? 저도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갑자기 왜 제가 무시를 당해야 하는 건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실버타운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평수가 크고 관리비를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높은 계급. 저는 25평 방을 쓰는 하류층이었던 겁니다. 35평 이상 프리미엄 룸에 사는 어르신들은 별도의 라운지를 이용했고 식당에서도 따로 앉았습니다. 마치 학창시절 일진과 왕따처럼 70대가 넘어서도 그런 서열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 실버타운 프로그램 많이 참여하세요. 요가, 노래교실, 미술치료 다 있잖아요. 민수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팸플릿에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요가 교실에 신청했습니다. 첫날 요가 교실에 갔더니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10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르신들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요. 10분이요? 저는 집에서 유튜브 보며 30분씩 요가를 하던 사람인데요.
노래교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래방 기계 하나 틀어놓고 자, 차례대로 한 곡씩 부르세요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강사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미술 치료는 더 웃겼습니다. 초등학생도 안 할 색칠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 수채화를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저를 마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처럼 대했어요. 할머니, 이 선 안에만 색칠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세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곳은 노인을 개별적인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 대상으로 본다는 걸.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6개월마다 의무사항이에요. 건강검진이야 좋죠. 그런데 검진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순자님,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저는 평소에 혈압이 정상인데요. 오늘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약 드세요. 그렇게 저는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콜레스테롤 약, 2달 후 골다공증 약, 반년 만에 저는 하루에 7알의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잘 드세요. 안 드시면 위험해요. 저는 평생 약 하나를 안 먹고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에 온 후 저는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더 황당한 건 약값이 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약을 먹든 안 먹든 의료비는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저는 약을 몰래 끊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약을 안 드셨네요? 왜 안 드셨어요? 제가 먹고 싶지 않아서요. 그럼 안 됩니다. 이건 건강을 위한 거예요. 약 안 드시면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 위반이라고요? 제 몸인데 제가 약을 먹고 안 먹고가 왜 계약 위반이죠? 저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여기 나가서 살고 싶어.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거기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제가 월 350만 원씩 내는 거 아세요? 알아. 그런데 엄마는 불편해. 규칙도 너무 많고 자유도 없고. 어머니, 나이 드시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혼자 사시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하려고요? 민수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딸 영희에게도 전화했죠. 영희야, 엄마 실버타운 나가고 싶어. 엄마, 왜요? 거기 안 좋아요? 오빠가 엄청 알아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엄마 혼자 사시는 거보다 100배 낫죠. 그래도 엄마는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뚝. 자식들은 제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엄마의 안전이었지, 엄마의 행복이 아니었던 거죠. 어느 날 민수가 실버타운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렸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민수야, 엄마 진짜 여기 못 살겠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어머니, 또 그 얘기예요? 집에서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요? 누가 밥 해드려요? 아프시면 누가 병원 데려가요?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평생 혼자 해왔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작년에 넘어지셨을 때 생각 안 나세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그래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회사 일로 바쁘고 영희 누나도 미국에 있잖아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 저희가 매일 걱정해야 돼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걸. 실버타운은 제가 행복하라고 들어온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죄책감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면죄부였던 거죠. 실버타운에서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80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살지만 진짜 친구는 없었어요. 모두가 거칠게 인사만 할 뿐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저는 혼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선 무리지어 앉아 수다를 떨지만 저는 끼지 못했어요. 방으로 돌아오면 멍하니 TV만 봤습니다. 집에서 살 때는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시장도 가고 동네 어르신들과 수다도 떨었는데 여기선 그냥 살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생기 없는 70대 할머니가 있었어요. 3년 전 입주했을 때의 그 생생한 모습은 사라지고 그냥 관리받는 노인이 되어버린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겠다. 2024년 9월 15일 밤 11시. 저는 캐리어에 옷가지와 소중한 사진들을 챙겼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친구들과 여행 갔을 때 사진들. 복도로 나가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CCTV가 제 모습을 찍고 있었죠. 아니야, 난 범죄자가 아니야. 그냥 내 인생을 되찾는 거야.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5층에서 1층까지 캐리어를 끌고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자유를 향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야간 당직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순자님, 어디 가세요? 저 나가요. 네, 이 밤중에요? 어디 가시게요? 제 집으로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내일 낮에 가셔야죠. 아니에요. 지금 가야 해요. 저는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간호사가 뒤에서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어요. 자유다. 옛집에 도착한 건 새벽 1시였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제 집. 먼지가 쌓여 있고 약간 눅눅했지만 실버타운의 깔끔한 방보다 100배 좋았습니다. 왜냐고요? 여긴 제가 주인이니까요. 아침 9시 저는 느긋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커피를 내려 마시고 발코니에 앉아 아래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이거였어.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어. 예상대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실버타운에서 연락 왔어요. 어젯밤에 나가셨다면서요? 지금 어디세요? 집이야. 네, 집이요? 어머니, 미치셨어요?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민수야, 엄마는 더 이상 거기서 못 살겠어. 어머니, 거기 들어가는데 보증금만 5천만 원이에요. 월 관리비 350만 원씩 내는 거고요. 이제 와서 나오시면 어떡해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거기서 불행했어. 에이, 어머니. 나이 드시니까 예민해지신 거예요. 다시 들어가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가.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혼자서. 민수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식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전화도 안 받더니 일주일 후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제발 다시 들어가세요. 싫어.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아, 정말. 어머니 고집 진짜. 민수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죠. 어머니, 솔직히 저희한테 짐 되시는 거 모르세요? 혼자 사시다가 넘어지시면 누가 책임져요? 저예요. 저, 제가 회사 일하면서 어머니까지 챙겨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순간 저도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엄마가 짐이지. 미안하다. 그런데 민수야, 엄마는 아직 멀쩡해. 혼자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엄마를 짐 취급하지 마.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들과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더 편했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천천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샀고 옛날 친구 정순이를 만났어요. 순자야, 실버타운 나왔다며? 잘했어. 응, 거기 진짜 지옥이었어. 그럴 줄 알았어. 난 죽어도 그런데 안 가. 집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최고야. 저는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어르신들은 실버타운의 그 가식적인 사람들과 달랐어요. 진짜 인간미가 있었죠. 순자 씨, 김치 담갔는데 좀 가져가요. 어머, 고마워요. 나도 된장찌개 끓였는데 같이 먹어요. 이게 진짜 노후였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고급 시설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수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미안했어요. 무슨 얘기야? 제가 어머니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제 편한 대로만 생각했죠. 실버타운 들어가시면 제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라고 착각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행복이 뭔지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최고급 시설에만 보내면 다라고 생각했죠. 정말 죄송해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이해해. 내가 엄마 걱정하는 마음도 알아. 그런데 엄마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말할게. 네,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 뜻을 존중할게요. 그날 이후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서 온 거였죠.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시장 갔다가 경로당에서 친구들이랑 화투 쳤어. 그리고 오후엔 수채화 그렸지. 와, 어머니 진짜 바쁘게 사시네요. 실버타운에 계실 때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세요. 맞아요. 저는 실버타운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탈출 1년 후, 저는 예전 실버타운 친구 한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정의 할머니였죠. 순자 씨, 나도 나가고 싶어요. 정혜 씨, 무슨 일 있어요? 여기 정말 힘들어요. 순자 씨 나간 거 보고 나도 용기 내고 싶은데 자식들이 절대 안 된대요. 정혜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82세의 정혜 씨는 저보다 더 답답한 상황에 있었어요. 자식들이 재산 관리까지 다 하고 있어서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순자 씨는 용감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저는 정혜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우리 인생이에요. 자식들 눈치 볼 나이 아니에요. 80 넘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하지만 정혜 씨는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 후로도 실버타운에 있는 여러 어르신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들 나가고 싶지만 못 나간다고 했어요. 자식들 반대, 경제적 이유, 혹은 그냥 용기가 없어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어느 날 저는 30대 젊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동네 청년센터에서 노후 준비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노후 준비가 뭘까요? 돈 많이 모으는 거, 좋은 실버타운 알아보는 거. 젊은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노후 준비는 관계를 쌓는 거예요.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급 실버타운에 살았어요. 월 350만 원짜리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었죠. 그런데 거긴 제게 지옥이었어요. 왜일까요? 사람이 없었거든요. 진짜 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표면적으로만 친절했지, 진심은 없었죠. 지금 저는 허름한 30평 아파트에 살아요. 실버타운보다 시설은 형편없죠. 그런데 행복해요. 왜냐면 제 주변에 진짜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실버타운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겐 좋을 수 있어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말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겐 좋죠. 하지만 멀쩡한 노인을 관리 대상으로 만드는 건 문제예요. 1년이 지나자 민수도 많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뭐, 왜? 1년 동안 어머니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저도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지금처럼 일만 하다가 은퇴하면 저도 갈 곳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도를 줄이고 사람들이랑 관계도 만들고 취미도 찾고 그렇게 살려고요. 저는 민수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아들이 진짜 중요한 걸 깨달은 거니까요. 민수야, 잘 생각했어. 돈이 전부가 아니야. 사람이 중요해. 네, 어머니.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미국에 살던 딸 영희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한국으로 돌아올래. 왜? 미국 생활 잘하고 있었잖아.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 혼자 두고 미국에서 사는 게 너무 불안했어요. 실버타운에 계실 땐 그래도 안심했는데 나오신 후로는 계속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차라리 한국 와서 엄마 가까이 살자고. 영희는 제 동네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엄마, 주말에 같이 등산 갈래요? 저는 영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서로 원해서 만나는 거니까요. 지금 저는 75세입니다. 실버타운을 탈출한 지 2년이 지났죠.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친구들 만나고 수채화 그리고 책 읽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건강하냐고요? 물론이죠. 실버타운에서 먹던 7가지 약은 다 끊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더라고요. 박순자 씨 약 안 드시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네요? 그럼요. 스트레스가 없으니 건강하죠. 물론 완벽한 건 아니에요. 가끔 무릎이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나이 드는 게 당연한 거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게 물어봐요. 할머니,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해야 할까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부모님 말을 들어요. 진짜로. 부모님을 고급 요양원에 보내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그걸 존중하는 게 효도예요. 어떤 부모님은 자식들 가까이에서 살고 싶어 해요. 어떤 분들은 독립적으로 혼자 살고 싶어 하시죠. 어떤 분들은 정말 요양원이 편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각자의 부모님마다 다른 거니까. 중요한 건 내가 편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행복한 게 뭔지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는 실버타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실버타운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게 맞지 않았던 거죠. 실버타운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거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겐 천국일 수 있어요. 하지만 멀쩡한 노인을 안전이란 명목으로 가두고 관리한다는 건 문제예요. 70대, 80대도 각자의 개성이 있고 원하는 삶이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결정하고 노인은 따라야 하죠. 그게 문제예요.